손흥민 원톱체제 해트트릭 폭발 대성공에 난리난 토트넘 현지 상황, 단 한 경기만에 EPL 최초. 축구 통계 사이트 라이브스코어는 10일 이번 시즌 EPL 탑 4 확률을 배정했다. 토트넘은 36.4%를 기록하면서 EPL 탑 4 확률 5위를 기록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의외로 선전 중이다. 케인이 떠나면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긴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믿기로 했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기대감이 형성됐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로 토트넘은 골머리를 앓았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히샬리송을 빼고 캡틴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것이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벌리에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르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4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2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 번니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 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통산 4번째 해트트릭 달성이었다. 사우샘프턴 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만들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중앙이든 측면이든 뛸 수 있다.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에서 정말 이상적이었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캡틴 손흥민에 이어 새롭게 영입한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도 눈에 띈다. 매디슨은 토트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소화하는 중이다. 공격,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면서 날카로운 킥으로 기회 창출에 주력하는 중이다. 매디슨은 브렌트포드와의 2023-24 시즌 개막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본머스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기록하는 등 연착륙에 성공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중이다. 특히 부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 손흥민을 보좌하고 유기적인 호흡을 보이면서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에 기대가 쏠리는 중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아스널, 리버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뒤를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보다 못한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 환상호흡, 매디슨이 왜 그 자리에? 최저평점의 눈물, 동정심 느껴. 매디슨은 10일 이하 한국 시각 폴란드 브로츠와프 스타디온 미에이스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유로 2024 예선 C조 5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했다.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가 잉글랜드 대표팀으로도 이어졌다. 매디슨은 이번 여름 시장을 통해 토트넘의 둥지를 틀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약 670억 원이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빈자리는 없었다.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매디슨이 케인의 공백을 완전히 지웠다. 손흥민은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폭발했고 매디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후 4경기에서 2골 -2 도움을 기록 중이다. 우크라이나전은 매디슨의 A매치 4번째 선발 출전이었다. 하지만 옷이 맞지 않았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스리톱의 왼쪽 날개에 섰다. 토트넘의 매디슨이 아니었다. 전반 26분 우크라이나 올렉산드로 진첸코의 선제골은 매디슨과 왼쪽 풀백 벤 치렐 조합이 실점의 빌미가 됐다. 매디슨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이 생겼고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 전반 34분 경고까지 받은 매디슨은 결국 후반 20분 필포든과 교체됐다. 이날 중원에는 주드 벨링엄,
데클란 라이스, 조던 핸더슨이 짝을 이뤘다. 전반 41분 카일 워커가 동점골을 터뜨린 잉글랜드는 우크라이나와 1대1로 비겼다. 영국의 더선은 매디슨에게 7회, 벨링엄과 함께 최저인 평점 5점을 줬다. 더선은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친 매디슨이 기회를 놓쳤다며 그는 볼을 많이 잡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교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토트넘과 풀럼에서 활약한 데니 머피는 데일리 메일을 통해 10번 자리에 더 적합한 매디슨을 왼쪽에서 뛰게 한 것에 대해 동정심을 느꼈다. 대표팀에 발탁되는 것은 힘들지만 우크라이나전의 실험 이후 현실은 그가 중앙에서 좋은 국제적 경력을 쌓거나 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잉글랜드가 2명이 훌륭한 플레이메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매디슨과 포든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3. 너에게 베일의 모습이 보여. 영국 홀린 뜨거운 16세 천재 MF. 맨유로 올래? 주인공은 2007년생 16세의 어린 신성 미드필더 크리스 리그다. 그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선덜랜드 유스 출신. 2023년 1군 무대로 올라섰다. 윙어와 중앙 미드필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지난 8월 EFL컵 1라운드 크로 알렉산드라와 경기에서 골을 신고했다. 선덜랜드 데뷔골이었다. 선덜랜드 구단 역사상 최연소 골잡이가 등장하는 순간이다. 또 이 대회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리그는 9월 챔피언십 5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도 골을 넣었는데 리그는 챔피언십 역사상 두 번째 어린 나이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리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구단들이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덜랜드에서의 활약과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꾸준히 선발되는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미래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리그는 제2위 가레스 베일이라고 불린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폭발적 움직임 등이 닮았다는 분석이다. 베일은 EPL 토트넘을 거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등 세계 최고의 윙어로 군림한 스타다. 이런 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린다. 영국의 이뉴스는 맨유가 천재 미드필더 리그를 주목하고 있다. 리그는 최근 선덜랜드 1군에 올라와 계속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리그는 웨일스의 전설 베일에 비유되는 어린 선수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금 리그는 선덜랜드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 그렇지만 맨유가 리그를 주시하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노린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천재 미드필더를 맨유만 노리는 게 아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맨유와 함께 뉴캐슬도 리그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리그 영입을 놓고 맨유와 뉴캐슬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 불만 가득 고척돔 더블헤더. 뿔란 감독, 개막 앞당기기. 월요일 경기, 현장 의견 반영해달라.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됐을 때 하나와 키움의 9일 고척돔 더블헤더는 두 팀 모두 불합리한 일정으로 보였다. KBO는 예비일이 있음에도 굳이 더블헤더를 편성했다. 하나는 12일 잠실 두산전을 치른 후 13에서 14일 이틀 동안 휴식일이다. 키움도 12에서 14일이 휴식일이다. KBO는 13, 14일을 하나 키움 예비일로 지정해놨다. 9일 더블헤더 경기를 하지 않고 13에서 14일 중에 한 경기를 치를 수 있다. KBO는 모든 팀들이 더블헤더를 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우천 취소가 없는 고첨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키움에 오히려 역차별이었다. 하나와 키움 모두 불만을 표현했지만 경기 일정에 재편성은 없었다. 최원호 하나 감독은 더블헤더를 해야 한다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날짜를 바꿔달라고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쉬워했다. 키움은 지난 7일 창원 NC 원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고 8일 하나와 연장 12회 경기를 치렀다. 9일 더블헤더, 10일 낮 경기까지 강행군이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11경기에 앞서 우리는 그동안 누적된 게 많이 쌓였고 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고 더블헤더 여파에 대해 답했다. 이어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려면 물론 개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래저래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한 키움은 최근 6연패에 빠져 있다. 9일 더블헤더 2차전 1에서 1동점인 7회 초 2-4일 루에서 하나 노시환의 뜬공 타구를 중견수와 내야 사이에 떨어져 1타점 2루타가 됐다. 잡을 수 있는 타구로 보였는데 적시타가 됐다. 홍 감독은 도슨이 좀 깊게 수비 위치한 것도 있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체력적으로나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더블헤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더블헤더를 해본 결과 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팀들의 더블헤더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 체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상이나 경기력 저하에 좀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블헤더보다는 월요일 경기가 더 나을까? 홍 감독은 글쎄요. 현장에서는 더블헤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요즘은 이상 기후가 많고 구장 상태도 열악한 곳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으니까 일정을 앞당기든지 아니면 월요일 경기를 집어넣든지는 탄력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